저희 오래간만에 신승이 나왔습니다. 네. 또 권혁재 PD께서 또 멋진 차를 받아오셨는데, 기아 NQ5 네. 스포티지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이거 요즘에 차 없어서 못 파는 아주 귀한 녀석입니다. 아니 제가 그 사이트나 채널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네. 중고차를 웃돈 주고 사간대요. 그쵸. 신차보다. 그쵸, 그래서 그쵸. 인기가 엄청난 데다가 또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저는 또 이 스포티지 하면은 제 인생 첫 차, 제 어린 시절 첫 차가 스포티지 1세대였어요. 1세대 스포티지요? 네, 1세대 스포티지에다가 디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차량이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차량을 필두로 해서 혼다의 CR-V라든가 그렇죠. 도요타의 RAV4 같은 음. 그런 도시명 SUV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모델은 이제 5세대. 이건 연료가 이 차량은 이제 1.6L 터보 휘발유 엔진에 하이브리드 유닛이 결합된 그런 파워트레인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잖아요. 좋다, 네. 나쁘다, 아니면 이제 전기차에 밀려서 뭐 그닥 이제 금방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 있는데, 네네. 저는 솔직히 전기차로 넘어가기 그 전 중간 네. 단계로는 하이브리드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그 차량의 특성 자체도 좀 많이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 엔진도 사실 디젤 차량이나 뭐 다른 연료에 비해서 많이 정숙한 데다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으로 돌아가다가 충전해서 이게 전기로도 가끔씩 돌아가고 네. 해주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연비. 그렇죠. 연비가 예술이라는 이제 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세대 같은 경우에 제가 뭐 1세대 스포티지 오너였던 네. 경험을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한번 비교도 해보고 옛날 라떼 시절의 스포티지와 지금 스포티지가 얼마나 달라졌나 네네. 한번 비교도 해보면서 음. 한번 쭉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 외형 보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되게 이제 복잡다단하게 뭔가 음. 디자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네네네. 이게 각 부분 명칭들이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기능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부메랑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DRL, 그러니까 주간 주행등이고, 그렇죠? 네. 이 위에 부분이 이제 방향지시등, 턴 시그널 램프고 헤드램프, 네. 뭐 하나는 상향등이고 하나는 하향등 이렇게 담당을 하겠죠. 보통 우리 헤드램프가 사이즈가 예전에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 네. 시원시원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날렵하게 나와요. 네, 요즘에는 헤드램프를 좀 작게 만드는 게 추세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량 자체는 훨씬 더 밝아지는데 그렇죠. 오히려 사이즈는 좀 줄어들었고. 네네. 1세대는 헤드램프만 이만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하죠. 네모나게 딱 헤드램프만. 깍두기만하게 해가지고. 근데 조명은 네. 약간 좀 아쉬운 좀 흐릿멍텅한 흐리멍텅해가지고. 느낌이 조금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꽉 짜여져서 뭔가 네. 이렇게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갔는데 네네.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격한 스타일링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 대수를 보면은 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과격한데 그 와중에서 되게 잘 잡아냈다, 조화롭게. 여러 곳에서 둘러봤을 때도 어디 하나 모나는 부분 없이 네. 되게 균형 있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머리를 잘 썼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예 헤드램프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드니까 그쵸. 그 윗부분의 덩어리와 아랫부분의 덩어리를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아의 아이덴티티인 이런 호랑이 코 그릴 같은 것도 어쨌든 살려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구멍이 안 지나갑니다. 이거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해서 실제 그릴은 이 아래쪽에 있고, 요즘에 기아 디자인은 진짜 물 올랐죠. 기아 디자인은 네. 또 라떼 얘기지만 1세대 스포티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획기적인 디자인이었어요. 파격적이었죠. 대부분 거의 박스형으로 사각 이랬는데 네. 그 1세대 스포티지가 약간 동글동글하게 나와서 네. 정말 도심형, 그렇죠. 도심형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승용차의 느낌이 나는 SUV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기아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실망스러웠던 적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눈이 갔어요. 이음새 부분인데 네네. 이게 만약에 예전에 하던 대로 크롬이었다, 반짝반짝, 그랬으면 정말 어색하지 않았을까. 그쵸. 네. 요즘에는 이제 크롬이
그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 어쨌든 도금을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금속이나 그런 것들 사용이 많고 그래서 지금 미니 같은 브랜드도 원래 크롬을 상당히 많이 쓰는 브랜드였는데 지금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감이. 예. 그래서 이런 크롬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고 여기에 크롬이 있었으면 정말 깼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디자인이 있고 그래비티 사양을 더하게 되면은 지금 이 차량이 그래비티거든요. 네네. 안개등 부분 이쪽이 이렇게 네모나게 디자인이 좀 마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비티 사양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램프가 이렇게 꺾이는 방 각도에 따라서 이 아래쪽도 조금 날렵하게 디자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을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무거워요 무겁네. 생각보다. 예. 무거운데 이거 저기가 아니네. 꼬챙입니다, 꼬챙이. 꼬챙이네, 꼬챙이. 네. 이거 꼬챙이 오래간만에 봐요. 이게 야, 이거 옛날 스포티지 1세대 네. 또 꼬챙이였는데 꼬챙이 오래간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감성이 그 감성인가요? 감성 때문에 그렇게 했나? 이게 그 네. 가격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좀 이득이 있겠죠? 아, 그렇죠. 가스리프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싸죠. 아무래도. 예. 일단 또 한쪽이잖아요. 아, 가스리프터는 양쪽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시승차 가격이 4,200만 원이거든요. 딱 네네네. 봤을 때. 그러면 솔직히 차 사는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카니발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카니발도. 카니발이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예. 근데 꼬챙이가 예. 달려있다. 준중형 사이즈 차량이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엔진룸을 보면 엔진이 가운데 떡하니 네. 있어야 될 텐데 이 친구는 이제 엔진의 한쪽으로 조금 쏠려 있고. 그렇죠. 엔진이 살짝 왼쪽으로 가 있고 네. 이 차량 어쨌든 전기 모터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시면 보시면 이 주황색 줄이 전자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배선 줄이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왼쪽으로 내연기관 엔진, 오른쪽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쪽 유닛이 합해져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국산차나 수입차나 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안 보이게 네. 많이 꽁꽁 덮어놓잖아요. 아, 근데 어. 준중형 차인데요. 준중형차, 소형차도 많이 덮어놓는 것 같은데. 아, 소형차를 누가 덮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저는 약간 이쪽은 뭔가 이렇게 네. 딱 덮여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민낯이라서 근데 저는 약간 어색하네. 역으로 생각하는 게 이 차가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음. NVH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진동하고 소음 같은 거를 상당히 잘 억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엔진룸 쪽에서 이렇게 보여진 거에 오히려 정비 용이성도 하기 편하죠.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깔끔하다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측면인데요. 측면은 뭐 딱히 이 디자인은 이미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너무 많이 도로에. 풀렸어요. 너무 예. 많이 풀렸고 뭐 휠이나 이런 부분도 네. 특별하게 막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또 라떼 얘기지만 1세대 스포티지도 생각해보면 네. 숏바디가 있었고 롱바디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이즈가 숏바디였고 롱바디가 좀 드물었죠. 그래서 저는 짐을 좀 많이 실으려고 네. 롱바디를, 그러니까 뒤쪽 짐칸 트렁크 부분만 좀 늘어나는. 아, 네, 앞쪽은 똑같았어요. 저는 네. 그때는 꼬꼬마 시절이었어가지고 사실 네. 잘 몰랐거든요. 너무, 예. 너무 옛날인데 예. 사실 이 스포티지 지금 5세대도 네. 숏바디 롱바디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차피 국내에는 롱바디 모델만 출시가 되니까 뭐 스포티지 저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내 시장하고 미국 시장,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롱바디 모델로 팔고 그렇죠. 유럽 시장은 또 컴팩트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은 숏바디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숏바디 사진을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짧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이. 네. 휠 베이스 부분이 조금 짧죠. 네. 네. 짧아서 트렁크 쪽이랑 앞쪽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이 뒷좌석 쪽이 조금 짧은 느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뭐 스포티해 보이는 약간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은 있지만 네.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아예 그래도 이왕지사 그쵸, 좀 그쵸. 넓게 길게 그쵸. 타자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 보고 있으니까 이 또 연비를 안 볼 수 없잖아요. 네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6.3km/리터. 네. 도심에서 오히려 네. 더 많이 가요. 저 하이브리드 특징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속에서 이렇게 좀 슬슬슬슬 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그만큼 전기 배터리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일을 해주니까 그쵸, 전기. 기름은 휘발유는 오히려 덜 쓰게 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들, 일반 내연기관 차량 네. 하이브리드 아닌 경우에는 이제 도심 연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쵸. 보통. 네. 도심 연비가 떨어지고 고속에서 항속 주행을 해야지 이제 그렇죠. 연비가 연비가 좀 올라가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보고
보니까 트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등급별로 트림이 6개씩 있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사양표 보다가 정신 네.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네네. 기아 차들은 트림이 트림명을 너무 많아.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딱 들었을 때 아, 얘가 최고급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게 그 없어. 비슷비슷해 보면은. 아니 프리미어 네. 이거 약간 그런 거죠. 프리미어 럭셔리 뭐 이런 거 다 좋은 이름만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급 트림이 노블레스고 이 음. 트림이 최고급형이라서 시그니처 트림인데 예. 전 안 만들어도 노블레스가 시그니처보다 높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는 시그니처 트림, 가장 높은 트림입니다. 네. 가장 높은 트림에 이제 사양들 다 하고 하면 이 차는 4천만 원 넘겠죠. 4,200만 원. 4,200만 원. 네. 아, 그러니까 옵션도 어느 정도 추가하고 네네. 그다음에 트림 자체도 높은 트림이고 네네. 해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 아, 네. 이게 중중형 SUV 치고도 가격이 적당한 건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이죠. 일단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다음 트림 얘기 뭐 네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디자인은 뭐 찾아만 보셔도 사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아, 동영상도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뭐 후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이제 훑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차량의 운행 네네. 느낌이 어떨지를 한번 알아보는 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탑승을 하고 제가 잠깐 몰아볼게요. 모니터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일체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추세가 다 그렇긴 한데 네네. 뭐 가끔씩 보면은 너무 물리적 버튼으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이 안에 패널에 넣어야 되나 싶은 기능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배치가 어느 정도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자주 쓰는 통풍이라든가 열선이라든가 그쵸.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 다이얼식으로 빼놨고, 네. 그다음에 뭐 오토 홀드, 이 주차 보조 장치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 버튼으로 빼놨죠. 네네네. 아, 그다음에 네. 이거 여기 에어컨 이 상태에서 이걸로 하시면 오디오 관련 저기로 바뀝니다. 이거는 네.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기아 차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네. 오디오 관련된 인터페이스로 싹 바뀌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바뀌고 물리적 버튼의 기능들도 바뀌는구나. 네, 다이얼의 기능도 네, 볼륨이었다가 온도 조절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렇게 걸로. 바뀌는 걸로. 네네. 좋은데요? 이거 되게 이거 좋다. 되게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네네네. 드라이브 모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진짜 조용해요. 이게 디젤 차량, 옛날 차량들을 계속 타다가 휘발유차 타면은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네. 엔진 그 덜덜덜 소리가 전혀 안 들리니까 시동이 걸렸나? 이러고 귀를 대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딱 느낌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전기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싹 드는 게 약간 그 엔진 모터 소리. 네, 모터 소리. 네, 모터 소리가 싹 나면서 너무 정숙한 거죠.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으로 돌아갈 때랑 모터로 돌아갈 때 느낌 차이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은 네. 엔진 개입했다, 엔진 꺼졌다, 이거 딱 바로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와,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환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뭔가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네. 이제 제대로 잡혀서 나오는구나.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진짜 현대기아도 하이브리드 엄청 잘 만들죠. 그러니까요. 네. 현대에서 처음으로 내놨었던 하이브리드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으로요? 현대에서. 네, 민수용으로. 혹시 소나타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였죠?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였어요. LPG 하이브리드? 네. 저는 그 차를 한 달 정도 타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생각하고 야, 이 하이브리드가 이런 점이 되게 불편하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참 동안 하이브리드 차를 안 타보다가 니로 1세대를 타본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LPG 하이브리드는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왜냐면 그 차만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거든요. 아반떼 HD하고 그다음에 포르테를 음. 기반으로 한 LPG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딱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죄다 휘발유 모델로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도
항상 그 사이드 미러 네. 쪽 보면 모니터가 요즘은 일반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아, 그쵸. 네, 요즘에는 거진 다 나와주더라고요. 뭔가 내가 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 주변 상황들을 다 보여주니까. 예. 근데 저도 올드스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저게 백날 있어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 솔직히 어색해요. 왜냐면 네. 이게 이걸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이 카메라 화질도 너무 좋아서 네.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 바깥 상황이 안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나? 얘를 봐야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각지대를 보여주기 위한 렌즈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어깨에 고개를 돌려서 직접 확인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20대 갓 운전한 친구들이 이런 옵션이 달린 차를 타면은 이제 저게 익숙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없는 차는 못 타는 거지. 그쵸. 예. 이거를 언제 다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고 있어 이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심지어 제가 지금 타는 차는 후방 감지기도 꺼놓고 타거든요. 아, 왠지 뭔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감각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아. 느낌이 좀 생기면서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승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차들을 이렇게 타보면 네. 느낌이 어색해요. 그럴 수 어색한 있죠. 건 제가 라떼라서 그렇지 기계는 잘못이 없죠. 그쵸. 일단 뭐 그 준준형 차라서 막 뭐 서스펜션이나 이렇게 해서 뭐 승차감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차체 자체의 진동을 거의 느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되게 느낌은 안락해요. 그렇죠. 네, 느낌은 안락하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시트 날개 쪽이 네.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사이즈가 옆으로 넓다 보니까 네네. 약간 좁은 느낌. 약간 좁은 네, 느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느낌이 좀 있어서 살짝 이 옆구리살이 살짝 조금, 베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죠. 베기는 느낌. 예, 그런 건 좀 있는데 네. 요 전전 세대를 생각했던 스포티지보다는 넓어진 느낌이에요. 확실히 뭔가 배치를 좀 잘 했겠죠. 네네.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뒷자리에 지금 우리 PD가 앉아 있는데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 자, 제가 약간 주행을 하면서 살짝 가속도 해보고 있고 정지도 살짝 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너무 안정적인데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의 느낌도 좀 갖고 있어서 쭉 잡아당겨주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네. 괜히 성능이 되게 좋은 느낌이 나네요. 사실 1.6L 터보 유닛만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전기 배터리의 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면이나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SUV에다가 아무리 차가 준중형이라 치더라도 예전 생각으로는 1600cc짜리 엔진을 얹어놨다 그러면 살짝 이해가 조금 그쵸. 안 되는 애매한 부분이 네. 있었는데 엔진 cc가 다운사이징 된 거는 꽤 오래됐지만 네. SUV에 1600cc 가솔린 엔진이다 이러면은 느낌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어색한 거죠. 그쵸.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용납하기 힘든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이 차가 스포티지긴 해도 이게 아마 1세대 산타페보단 더 클 거예요, 차가.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에 1세대 산타페는 2700cc LPG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1.6L가 버틴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잘 나갑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정숙성과 그 다음에 1600cc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예, 쭉쭉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몰아보면서도 되게 차 좋다. 이거는 단순하게 준준형이라서 네. 라는 느낌보다는 차 자체가 그냥 야, 요 정도면 괜찮다 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네요. 스포티지 이제 5세대 하이브리드 오늘 간단하게 타봤는데 네. 운전해보고 하는데 운전 일단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차 사이즈도 운전하기 딱 좋은 사이즈 그 다음 차 높이도 SUV임에도 좀 상당히 낮게 깔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SUV라 좀 개방감도 있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랑 그 다음에 준중형 그 SUV의 장점 네네. 이런 게 적절하게 잘 배합되고 되게 예쁜 차 맞아요. 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내부는 사실 아까 우리가 뭐 보닛 열었을 때 네네. 짝대기 나와가지고 뭐야 했는데 내부는 사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왜 이래 라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내부 네. 디자인 이쁘게 되셨어요. 시야 그 다음에 내부에 볼 수 있는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도 배치도 잘 돼 있고 디자인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저라면은 준준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좀 약간 엔트리급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차를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를 올리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중후함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런 네, 그건 거를 없죠. 네, 탈 네. 만한 차는 아니죠. 하지만 아주 스포티하고 아주 멋있는 그리고 아주 매력 있는 차라는 느낌으로 피디님 어떠셨어요? 차량? 의외로 탄탄한 승차감에서 놀랬고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승차감의 세팅이라든가 뭐 이제 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한 요소들 자체가 좀 너무 중장년층보다는 좀 젊은 층을 타깃으로 만든 차량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가격은 조금만 어, 애누리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4,200만 원 주고 사는 거는 말리고 싶고요. 네. 그냥 중간급 트림 정도에서 사면은 무난하게 잘 샀다라는 느낌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지금 이 차 대기가 18개월이니까 뭐 심지어는 중고차를 웃돈 주고 살 정도의 모델이고 네. 대부분 요즘에 차들이 다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아, 요즘 그렇죠. 1년은 우습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네. 조금 요거보단 낮은 트림으로 해서 사면 상당히 만족도는 높을 것 같고 네네. 차량 받을 때까지 너무 오래 가려면 좀 그렇다.